짜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낮에 나온 이유가요.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탔죠. 킹송 S16 프로 모델을 리뷰 한번 해보려고 낮에 나와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킹송 16S16 프로 모델이 간단한 제품 리뷰만 있고 저희가 이렇게 대려보 보면서 나온 후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후기 겸 리뷰를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제품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생긴 거는 뭐 인터넷이나 뭐 볼 수 있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많이들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일단 이 제품 제가 봤을 때 후기 이제 전체적인 총평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단점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큰 단점은 가격입니다. 가격하고 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이 새거 기준에서 290만 원이라고 하죠. 29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만 원에 관부세 포함해가지고 저는 이제 새거 같은 중고죠. 중고로 사가지고 저는 255만 원 이렇게 주고 샀습니다. 구매할 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점이 이제 무게가 31kg 나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겁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허들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단점이 없으면은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그 두 가지 단점 빼면은 나머지 장점은 그 두 가지 단점을 빼면 다 장점입니다. 단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일하는데 너무 좋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좀만 더 싸고 좀만 더 가벼웠으면은 최고이지 않을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그 양평 갔을 때 한번 잡바링 했을 때 손목을 때 이렇게 딱 겹치려면서 인대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아파요. 뭐 병원을 물론 못 가고 기부스를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제 이거 무거운 제품 들고 할 때 계속 아직까지도 아픕니다. 꽤나 오래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꼈을 때 이게 한 번 다치면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허들은 저는 일단 그렇게 극복을 한 거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아예 판단했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면은 모르겠어요. 가격이 맞나 싶긴 해요. 저희가 하루 저녁 밤새서 일했을 때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버는데 하루 종일 200만 원 벌면 대박이겠다. 20만 원 버는데 야, 이거를 300만 원 되는 돈을 주고 사는 게 맞나. 사실 첫 번째는 원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휠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킹송 16X를 1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었던 건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는 이게 한 번 넘어지면 끝이잖아요. 한 번 진짜 세게 넘어서 어디 부러지거나 이러면 그러면 뭐 두세 달 일 못하는 건 둘째 치고 몸이 망가지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이 킹송 S16 이 모델을 타면서 한 2번 정도 넘어질 뻔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 16X였으면 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순간이 지금 거의 2대 가까이 탔는데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야, 바꾸길 잘했다 이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근데 무게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무게는 16X가 24kg 나가고 얘는 7kg 더 무거운 31kg잖아요. 일단은 16X도 무겁습니다. 무겁고 얘는 더 무겁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트렁크에 싣고 낼 때는 사실상 24kg나 31kg나 조금 더 무거운 거예요.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봤을 때 어떤 체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살짝 더 무거운 정도예요.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은 별로 없어요. 막상 일을 해보면은 별로 저항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을 하잖아요.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허리가 좀 더 아파요. 그게 분명히 와요. 7kg 더 무거운데 분명히 오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근이 배긴다고 하잖아요. 그 뒤로는 그냥 그거에 대한 허들은 별로 없어져요. 무거운 거에 대한 허들은 어차피 24kg도 이미 겁나 무거웠었던 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이 기체를 손으로 들어 할 때가 있거든요. 계단이 막 5계단 있어. 뭐 6계단 있어. 이런 거 그냥 잠깐 들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16X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냥 들어가지고 뭐 한층 정도?
한 개층, 두 개층? 두 개층까지도 들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게 뭐 되게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닌데 이게 31km 넘어오니까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예, 31km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손잡이가 뒤쪽에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해요. 제가 두 달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하고 힘들다. 예. 그 차이가 있고 나머지 차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께감 빵에 대해서는 제가 단점으로 꼽질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때요. 그 이유는 이 두께감이 훨씬 더 두껍잖아요. 그 빵은 단점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다 들어가져요. 예. 그 빵이 두꺼워서 만약에 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있고 하면 그건 단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기체를 봤을 때 와, 그러니까 16X보다도 부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더 커 보여요. 꽤나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적재가 좀 더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부피 때문에 적재가 안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반떼 뒷자리 그 바닥에도 다 낑겨 들어가집니다.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요 지금 파워패드 해놨잖아요. 예, 파워패드 뗄 필요도 없습니다. 파워패드 있는 상태에서 다 들어가져요. 오히려 파워패드가 쿠션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보다 파워패드 해놓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께감은 단점이 되질 않는다. 예. 그리고 뭐 한 두께가 뭐 한 이만큼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만큼. 근데 이것 때문에 차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16X도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피감이나 두께감은 저희가 실제로 일을 했을 때는 단점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그 외에 자잘한 단점으로는 여기 이제 이게 파워패드잖아요. 예, 이 파워패드 이 넓이가 좀 넓습니다. 넓어서 막상 주행을 해보면은 이 앞쪽 부분은 충분하게 데이거든요. 예, 이렇게 발판했었을 때 예, 앞쪽 부분 충분히 다 있는데 이 뒤쪽 부분이 이 뒤가 한 이 정도 오는 게 맞을 것 같아.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 선에. 예, 그래야지만 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넓어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여기를 이만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단을 해서 예, 이렇게 붙여서 타면 어떨까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고 하다가 영 불편하면 그래서 뒤는 파워패드를 거의 지금 사용이 안 되는 상태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근데 뭐 이렇게 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제품 보면은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튼튼하고 다 좋은데 이런데 끝에 부분, 이런 마감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데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예, 이런 데. 와, 이거 봐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찔리는 게 보이시죠? 예, 엄청나게 날카로워. 이 끝에 하여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게 손에 살짝만 잘못해도 비일 정도예요. 제 영상 보면은 저번에 천안 내려갔다 이거 넘어뜨리면서 비었었잖아요. 그게 다 이런데 이제 날카로운 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끝에 부분 마감을 조금만 이렇게 둥그렇게 좀 처리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건 실제로 진짜 날카롭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와, 지금 보면서 이 정도구나. 여기는 어떤 뭐 실리콘이 됐건 아니면은 뭐 투명한 어떤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붙여서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날카로워요. 그런 단점이 또 좀 있고요. 그 외에는 단점을 잘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타다가 단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또 이제 제품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기능적인 부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능적인 부분들을요. 자, 일단은 이 타이어가 16인치죠. 똑같이 16인치인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16X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16X 타이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16인치에 16 곱하기 3 치수는 똑같거든요. 근데 16X랑 지금 비교해서 찍어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이 타이어 빵하고 두께감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 접지 면 차이가 이게 거의 다 이제 일자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손바닥 때문에 이렇게 다 일자 느낌? 근데 16X는 이렇지가 않아요. 16X는 이렇게 라운드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닥면이랑 닿이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16X는 한 요만큼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진짜 실제 거의 다 이만큼 다 있는 느낌.
그리고 이 타이어 이 두께감도 굉장히 두꺼운 느낌이에요. 예,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운행을 해봤을 때 드는 어떤 느낌은 타이어에서 오는 어떤 이렇게 물론 이제 서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승차감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제가 봐선 타이어에서 오는 느낌이 다른 것도 굉장히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게 지금 뭐 말로는 온오프 겸용이라고 하는데 겸용이 뭐야 도대체? 예. 근데 약간 그 말에 동감이 될 정도예요. 예. 약간 오돌토돌한 부분도 여기만 해도 보세요. 여기만 해도 이게 되게 두껍거든요. 여기가 이게 되게 두꺼운데 이거만 눌러도 이거에 대한 이거 쿠션만 해도 굉장히 좋아. 예, 이거 쿠션만 해도 이 쿠션만 해도 그래서 타이어가 주는 어떤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라이트 부분입니다. 라이트 부분. 라이트가 이렇게 두 발씩 두 개, 총 네 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각도 조절이 이렇게 돼요. 각도 조절이. 각도 조절이 되는데 뭐 한 중간쯤 하고 다녀요. 저는 중간쯤 해놓고 건들거나 만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는 아주 밝습니다. 아주 밝아요. 제가 봤을 때 16X랑은 비교가 안 되게 밝습니다. 그리고 제가 락브로스 그 후레쉬를 하나 들고 다녔었잖아요. 그걸 안 들고 다녀도 될 만큼. 근데 그거보단 밝진 않더라고요. 그거보단 밝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야간에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상 이 라이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큼 그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따라서 저희 어떤 안전과 바로 직관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따로 라이트를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밝아요. 충분히 밝아서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발판, 발판 뭐 당연히 벌집 발판이죠. 저는 그 전에 타고 다녔던 거는 벌집 발판 아니었는데 벌집 발판 사용해 보니까 이거는 워낙 좋다는 거는 정평이 나 있잖아요. 굉장히 훨씬 더 편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훨씬 더 단단하고 발 고정을 잘 해주고 훨씬 더 좋구나라는 느낌이 완벽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요 주황색 이 두 개가 충전 단자예요. 이렇게 빼가지고 충전 꽂을 수 있는 충전 단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요게 전원 단자. 살짝 누르고 있으면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전원이 켜지는 겁니다. 당연히 누르고 있으면 당연히 꺼지겠죠. 자, 그리고 충전 단자를 얘기하면서 충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충전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란 게 보통 제가 일을 하고 오잖아요. 일을 하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가 뭐 50% 남았다, 뭐 30% 남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충전기를 꽂으면은 보통 1시간 반 정도는 충전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 속도가 어떻다고 봐야 되냐면은 5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6X는 1.5A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A면 3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완전 방전에서 완충까지가 뭐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전이 굉장히 빨라요. 충전이 만약에 제가 거의 다 탔어요. 10%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한 2시간 좀 더 지나서 한 2시간 반? 이 정도 지나면 완충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16X 같은 경우는 제가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해야지만 충전이 완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갔다가 거의 다 타고 들어와서는 잠자고 나가는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다시 완충을 시켜서 운행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얘는 한 1시간 정도 충전해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16X일 때는 완전 달라진 게 뭐냐면은 16X는 갖고 다니다가 만약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러면은 16X는 어댑터를 들고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한 20분 30분 충전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가니까 충전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댑터 들고 다니면서 만약에 배터리 거의 다 됐다. 그럼 한 20분만 충전을 해도 어느 정도 충전이 돼요. 20-30분. 그러니까 밥 먹는 정도 시간을 한 다음에 밥 먹으러 들어간 다음에 충전시키면은 어지간히 제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만약 어댑터를 2개를 끼면은 뭐 1시간 정도면 다 충전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뭐 할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댑터를 뭐 추가로 주문하거나 사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 보면요, 여기가 손잡이입니다. 여기가 손잡이여서 이렇게 당기면 올라와지고 누르면
들어가지죠. 처음 살 때는 얘가 굉장히 뻣뻣해요. 너무 뻣뻣해서 그냥 힘을 엄청나게 줘도 안 빠져나오는 정도입니다. 여기다 근데 대신에 WD-40을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딱 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근데 확실히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16X처럼 여기에 있으니까는 이게 무게 중심을 뒤로 끌고 다녀야 됩니다. 저희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LED가 나와서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나오고요. 97% 달리면은 여기에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가 나오니까 좀 편하고 좋은 것 같긴 해요. 내가 지금 몇 킬로 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없습니다. 그냥 그릇이 요 형태로만 돼 있고, 이게 생각보다 플라스틱 같아 되게 안 튼튼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플라스틱이 아닌가 봐. 뭔가 되게 단단합니다. 뭔가 되게 단단해요. 주먹 빵 치면은 내 손가락만 아플 것처럼 되게 단단합니다. 그런 재질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지금 끄는 걸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끕니다. 이렇게 이 끄는 방식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헷가닥 돌고 막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조금 적응이 되고 나면요,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되게 신기한 거는 이게 거꾸로 뒤로 해서 이렇게 끌잖아요. 끌면은 축이 뒤에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미는 힘을 거의 안 줘도 얘가 한 4-5km가 사람이 그냥 보통 걷는 속도로는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더 편한 느낌도 있나? 나중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응되고 나면은 처음에는 약간 그 끄는 방식 컨트롤이 좀 불편하거든요.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익숙치 않아서 좀 불편하고 되게 안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혀 별로 문제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도요. 그것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또 나머지 또 다른 부분 한번 봐볼게요. 자, 뒤에 부분 한번 봐볼게요. 뒤에 부분 보시면은 요 뒤에 요 안쪽이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C 타입, 여기가 USB A 타입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 꽂으면은 충전이, 핸드폰 충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단자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쇼바 부분이죠. 쇼바 부분이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R 부분이 쇼바를 일로 마이너스로 최대로 돌리면은 쇼바가 가장 물렁물렁해지게, 그리고 반대로 이 플러스로 이렇게 최고로 많이 돌리면 당연히 쇼바 거의 없는 것처럼 가장 단단하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물렁하게 돌린 다음에 거기서 한 칸 정도만 반대로, 한 칸 정도만 강하게 이렇게 해서 타고 있어요. 타니까 충분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요쪽이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양쪽에 있는데요. 소리를 처음에 딱 켰어요. 켰는데 최고 소리로 해도 소리가, 이거 뭐 도로가에서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야, 이거는 뭐 스피커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플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절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에서 가장 큰 소리로 바꿔 보니까는 소리가 뭐 너무 빵빵해요. 너무 빵빵해서 굉장히 큽니다. 들을 일이 거의 없긴 한데 가끔 퇴근할 때 새벽에 한적한 곳 달릴 때 한 번씩 틀어보긴 하는데,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자, 음악 소리는요, 이렇습니다. 야, 이 정도로 가장 크게 해놓으면은, 야, 이 정도로 크게 틀고 다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는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발판이거든요. 이 발판이, 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이게 발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그전에 쓰던 건 발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끄고 퀴시가 쑥 내리면 요 밑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되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지탱해준 여기도 딱 손을 만져보면 와, 엄청나게 단단하구나는 게 느껴지고요. 요 발판이 아주 널찍하게 돼서 되게 안정적으로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간에 굉장히 편합니다. 다른 제품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막 철심처럼 얇아서 이렇게 돼서 뭔가 불안정해 보이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나게 단단하게 잘 돼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자, 그리고 공회전 방지 버튼이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윗부분이겠죠. 예, 요 상단에 보면은 어이구 지금 공회전이 눌린 거였어요. 예, 그 USB 단자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위쪽에 여기가 손을 갖다 놓은 터치식이래요. 예, 이렇게 되면 띡 소리가 나면 공회전 방지가 된 겁니다. 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그냥 아이고야 이렇게 예, 뚝 떨어져서 그냥 예, 쓰게 되는 거죠. 예. 공회전 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편하다 불편하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 한 100번 했을 때 한 번 정도 인식을 못하나?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잘하죠. 근데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안 되나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되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자, 그 이제 LED 부분이죠. LED 부분이 요 밑에 뒤쪽에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가져 있고요. 상단에 여기가 쭉 둘러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낮이라서 좀 표현이 잘 안 되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윗부분이 디귿자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이걸 타면서 다른 분이 이 모델을 타는 걸 뒤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길이가 좀 짧아서 여기까지죠. 짧아서 가시성이 별로 좀 보이려나 이런 생각 해봤는데 실제로 다른 분이 타는 걸 보니까는 무척 밝습니다. 무척 밝아서 되게 잘 보여요. 되게 잘 보이고 실제로 저거를 이제 튜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 업체 전에서 물어보니까는 16X일 때 뒤에 파바이까지 해서 견적을 물어보니까 40만 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비싸다 해서 이제 못하고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따로 뭐 튜닝을 안 해도 저희가 봤을 때 충분하게 밝고 이쁘기도 합니다.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따로 튜닝을 해야 되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튜닝 없이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판 높이가 서스 휠이기 때문에 16X 모델보다는 당연히 더 높습니다. 정확히 몇 cm 높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키가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168이에요 키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발판을 올라탈 때 야 전에 타던 것보다 불편하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체감이 됩니다. 실제로 아마 한 6, 7cm 정도 높겠죠. 한 이 정도 높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높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와, 야 이거 되게 어색한데 힘든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불편합니다. 근데 사람 역시나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타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는 어떤 불편함과 이거는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른 유튜버님 보니까는 서스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높이가 높아서 키가 작은 경우에는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편함을 느낄 정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요 정도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성능적인 부분, 제가 이제 실제로 타봤을 때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가장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시승을 해보거나 타본 게 16X 모델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V11Y 모델을 아주 잠깐 한 10분 정도 타본 거밖에 없기 때문에 동급에선 아마 인모션 V11Y 모델과 T-프로? T-프로 모델하고 T-프로 맞나요? T4 모델을 아마 비교를 하실 건데 그 제품들을 제가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16X를 타다가 요거로 타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능적인 부분에서 서스가 있는 휠과 16X는 없는 모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일단 주행감에서 오는 편안함은 당연한 거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 그 편안한 주행감이 아니라 그 서스가 주는 장점 때문에 오는 안전성의 문제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꾼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바꾸에 대한 가장 큰 계기가 된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안전하다. 조금이 아니라 그냥 훨씬 더. 이거 제가 약간 과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투잡이 됐건 전업이 됐건 어찌됐건
오랜 시간을 저희가 이걸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치면 안전을 생각하면은 가격이랑 뭐랑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의 동영상 보면은 이거 타고 막 계단 막 뚜두두두 막 내려가는 영상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인도 한 칸 내려가는 건 되게 그냥 부담 없이 내려가요. 인도 한 칸 내려가는 거는 그 전에 16X도 물론 내려가 본 적도 있긴 한데 약간 불안해하면서 내려가는데 얘는 그냥 퉁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안전에서 오는 거는 굉장히 크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가 제가 이제 이런 수치로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뭐 배터리 용량, 파워 어떤 그 수치가 다 있잖아요. 뭐 3000W다, 3500W다 이렇게는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그거 수치 말씀드린다 해도 그 수치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느낀 체감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워는 16X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 들어갔다가 주차장 나올 때 보통 가파르잖아요. 완만한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파르거든요. 완만한 오르막길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파른 오르막길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16X는 발에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에 살짝 힘을 줘야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높거나 왜냐면 지하 1층이 아니라 한 번에 지하 2, 3층까지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 꽤나 오르막길을 많이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16X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에 꽤나 힘을 주면서 이렇게 몸을 기울이면서 타야지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살짝 앞으로만 해도 그냥 쑥 올라가요. 쑥.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양평 제가 넘어졌을 때 그때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옮기려다 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 오르막 올라갈 때 우리가 무게중심 오르막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치우는데 아직 이 기체의 모터 힘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해서 무게중심이 먼저 앞으로 쏠려서 우리가 잠깐 기웃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꽤나 있어요. 아니면 따로 오르막길에서도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타면서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쑥 올라갑니다. 아주 쑥 올라가요. 그래서 힘으로 따지면 거의 2배 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동차로 따지면 소나타나 아반떼 타다가 G80 타는 느낌? 요 정도 차이 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딱 그 정도 차이 비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행할 때도 출발할 때 훨씬 더 편안하고 빠르게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운행을 할 때 훨씬 힘이 덜 듭니다. 훨씬 더 힘이 덜 들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안전성에서 오는 그 전반적으로 안전하겠다고 느껴지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틀린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용량 차이는요, 전 처음에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 받았을 때 아니 이거 하루를 못 하는데 이 정도면? 약간 이 정도 느낌? 배터리 용량이 16X랑 똑같잖아요. 16X랑 똑같은데 얘가 파워는 훨씬 세니까, 성능이 훨씬 세다 보니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이러면은 이게 이거 반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싶을 정도로 1박 2일은 고사하고 야 하루를 내가 이빠이 타면 못 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처음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풀악셀도 뭐 밟아보기도 하고 테스트 해보겠다고 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능이 좋다 보니까는 이빠이 밟으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는 정도가 엄청나게 빨리 답니다. 마치 스포츠카에 기름 넣어놓고 이빠이 밟으면 기름이 뭐 말도 안 되게 빨리 없어지는 거와 같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평상시대로 타는 대로 탈 거 아니에요. 보통 20-30km 타잖아요 우리가. 20-30km 타고 다니면은 그냥 16X 다는 정도처럼밖에 안 느껴집니다. 아주 우리가 속도를 낼 때는 하루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요. 급하게 가야 될 때. 그럴 때 외에는 보통 20-30km 타니까는 1박 2일까지도 그냥 그 전에 16X 타던 것처럼 그만큼 탑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근데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물차 막 밟잖아요. 우리가 밟으면 되게 빨리 달아요. 예. 한 40km로 막 계속 달린다 그러면은 배터리 다는 속도가 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카메라를 오래 들고 있으니까 팔이 너무 아프다 이제. 그래서 약간 로우 앵글로 잡고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은 전반적인 총평은 그렇습니다.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야, 이게 만약에 킹송 16X가 새거 기준 했을 때 23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 얘가 새거 기준 290만원이라고 하면은 60만원 차이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 모델로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능적인 부분은 훨씬 더 좋습니다. 단지 이제 16X는 중고 모델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고, 얘는 아직 중고 모델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은 차로 딱 이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소나타 타다가 제네시스 G80 타는 느낌, 딱 요 정도 차이 정도 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고 훨씬 더 능력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방수적인 부분도 동영상이나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는 생활 방수가 훨씬 더 잘 된다고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방수는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방수까지 된다, 생활 방수 다 된다라고 나와져 있고, 외국 동영상 보면은 아예 막 샤워기 같은 거 물로 아예 뿌리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체를 받아봤을 때는 되게 꼼꼼하게 방수가 되어져 있다라는 느낌 좀 받긴 해요. 근데 단지 하나 저 안쪽에 보면은 라이트로 가는 부분에 이제 전선 하나가 나와져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방수가 그래도 꽤나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기체를 받아보고 우리가 탈 때 한두 번씩 아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차 쓰러지는 경우는 많이 여러 번 생기거든요. 우리가 놓치거나 뭐 할 때요. 아니, 살짝 우리가 중심 잃었을 때 내 몸은 빠져나오고 기체만 이제 쓰러지는 그런 경우는 이제 곧잘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일단은 킹송 제품 전체적으로 느끼는 건데,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엄청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집어 던져도 부서질 데가 없어 보여요. 유일하게 부서진다면 저 블루투스 부분만, 조기만 좀 플라스틱처럼 되어져 있거든요. 저기 부분이 굳이 깨지면 깨지지 나머지는 깨지거나 어디 할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만큼 그냥 단단해 보입니다. 다른 기체들은 보면 좀, 특히 V11Y 모델은 위에 그 상단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그냥 누가 봐도 잘못하면 쉽게 잘 부러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쟤는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전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과 성능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능적인 부분과 성능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없으리라 만큼 좋은 제품입니다. 라이트 성능, 뭐 스피커, 뭐 주행감, 안정감, 어떤 파워,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다, 제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 290만원, 300만원이나 주는 이런 어떤 금액적인 단점은 그래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두 달만 일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전혀 당연히 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제가 이제 구매할 때 어떤 생각 과정은, 그래, 감가상각비로 하루에 10,000원이면 내 안정과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구입하게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무게적인 단점도 이런 부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만약에 나와서 저희가 冰콜만 타보기도 했잖아요. 冰콜만 타도 하루에 한두 콜 더 타더라고요. 이 기체 때문에. 속도라든지 어떤 뭐 안정감이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는 한두 콜 더 탈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콜 이상 탄다고 가정했을 때 冰콜로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冰콜만 타러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冰콜만 타는데 굳이 이렇게 무거운 걸 내가 이렇게 자꾸 들고 내릴 필요가 있나? 야, 그러면은 한 A2? A2는 또 아예 방수도 된다 하니까, 그럼 비 오는 날과 내가 간단하게 나가서 冰콜만 타려고 마음 먹을 때는 A2를 들고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서브로 그런 기체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무게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머지 이제 그 어떤 안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다른 장점들을 생각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있는 부분이에요. 무거운 건 분명히 무겁습니다. 물론 또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돼서 들고 들락날락 하면은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 또 한 가지는 이 기체 같은 경우 앞에 손잡이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뭐죠? 서스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서스 있는 부분 그 밑부분을 잡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파지하는 게 16X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파지하는 게 아마도 어려웠으면은 정말 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파지 부분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총평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분명히 비싸다. 분명히 비싼 제품이고, 그리고 분명히 무겁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일을 할 거라면은 내 안전과 어떤 기체에 대한 어떤 성능이나 기능적인 부분은 완벽하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망설임은 있지 않다. 다시 뭐 구입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혹은 지금 이 제품이 없고 이 제품 제가 한번 타보고 시승을 해본다면은 망설임 없이 구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조그마한 공원이거든요. 조그마한 공원인데 한번 제가 올라타는 거나 잠깐 타는 거 보여드리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거나 추가적인 의견사항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맞추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빠이. 프렌치 불독이네요. 프렌치 불독. 참 마지막으로 이 기체가 회전 반경 주는 게 훨씬 더 바퀴가 두꺼워서 그런지 더 좁게 못 줍니다. 16X는 그래서 진짜 이거보다 더 작게 돌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돈 게 맥스예요. 이 정도가 맥스야. 이 정도가 꽤나 큽니다. 16X는 거의 막 이렇게 해서 막 이 정도까지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 돌리면 이렇게 다리를 내리면서 돌아야 돼요.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불편하진 않는데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에서도 유창할 수도 있잖아요. 인도에서도 이렇게 해서 16X는 돌거든요. 근데 얘는 이 정도가 맥스야. 그러니까 꽤나 반경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더 급하게 돌리진 못한다. 그런 단점이 또 하나 더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장점이 너무 큽니다. 장점이 너무 커요. 네? 사진 한번 찍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갑자기.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모션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